송원재TV 시작합니다. 참 군인으로 알려져 있죠.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 김관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입니다.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민 의원이 제3자 뇌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관진과 정찬민에 대한 이 재판 결과가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김관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도 지냈고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었다. 참 군인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군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관진이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혐의가 댓글 공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 때 이렇게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9천 건의 댓글 공작을 지시를 했다. 이게 지금 복잡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금 김관진 장관이 이걸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재판을 해보라라고 파기환송이 된 이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한 겁니다. 다시 했는데도 지금 김관진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 2년의 실형 그대로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재판을 하라라고 파기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 2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김관진 장관이 40년 동안 군에 복무를 했고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고 또 노령인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년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 김관진 이 댓글 공작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 쪽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 쪽의 주장이고 김관진 장관은 당시에 언제나 북한의 심리전에 맞서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언제나 하던 일이었다. 북한의 이런 각종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정치 관여다, 선거 관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좀 과장된 해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참 군의 적폐청산 이렇게 하면서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이 혐의를 씌운 것인데 이게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적폐청산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어씌웠던 혐의 그 중에 국정원의 특활비가 있습니다. 관례로 언제나 집행이 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적폐다라고 하면서 이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례적으로 또 우리 군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 북한의 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야당 특히 민주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북한 친북한 정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댓글이 공작이 되는 것이고 이 댓글이 여러 가지 정치 관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 이걸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만약에 김관진 장관의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을 북한에 맞서 싸워온 이 군인을 참 군인을 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을 이렇게 2년 실형을 선고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하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좀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파기환송을 다시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올바르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방 문제를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우리 군이 제대로 북한에 대응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재판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우리 군이 약한 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진 장관이 가장 강조한 것이 북한군에 맞서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군인,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이걸 가장 강조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다. 참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 국방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정찬민 의원입니다. 경기 용인갑입니다. 지역구가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입니다.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7년, 벌금 5억 원입니다. 이 용인시장으로 있을 때 2016년도의 일입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이 받지 않고 자신의 친형이나 친구 등을 통해서 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입니다. 이 정찬민의 이 혐의가 용인시장입니다. 이 혐의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혐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인허가에서 각종 특혜를 주고 그 혜택들은 주변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 혜택들을 주변에서 받았는데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느냐? 이재명 자신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온 나라가 진 것이고 성남시가 받은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찬민. 제3자 뇌물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돈을 1원짜리 하나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탁이 있었느냐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건 바로 제3자 뇌물이 되고 배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민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이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이재명의 경우에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계속 1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에서 그걸로 혜택을 누렸다면 제3자 뇌물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약해져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지금 현재 배임 혐의가 걸려 있는데 이재명은 뭐 배임 혐의도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배임을 넘어서 제3자 뇌물입니다. 이재명의 지금 백현동, 대장동 비리의 구조를 보면 이건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킨다는 전략에 따라서 이 논란이 있는 제3자 뇌물보다는 배임 혐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3자 뇌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정찬민의 경우에 제3자 뇌물입니다. 정찬민도 1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 형을 통해서 3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허가의 특혜를 주고 딱 그 구조입니다. 꼭 같은 구조입니다. 정찬민도 배임 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3자 뇌물 이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배임까지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사실은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김인섭, 유동규 자신의 모든 측근들은 모두 1원짜리 이상을 받아서 구속이 되거나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임을 넘어서. 그런데 검찰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배임으로 걸었던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의 구속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김관진과 정찬민에 대한 재판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김관진에 대한 이 재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찬민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저렇게 긴장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